안녕하세요.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시댁은 최대한 멀수록 좋고 친정이 가까우면 좋다는 말이 있죠. 제가 그걸 망각하고 결혼 후 시댁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집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신혼집을 구하시고 있는 신혼부부 중에 시댁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구하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해요. 물론 모든 시댁이 저희 시댁 같지 않고 사람마다 사정이란 게 달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왜 이렇게 시댁과 먼 곳으로 신혼집을 구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도록 결혼 후 제 이야기를 한번 털어놓도록 해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업종에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일을 하다 만나 연애를 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연애 초반에 시모는 제가 궁금하다고 계속 얼굴을 보여달라고 해서 난감해하는 남자친구를 생각해 시모를 만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제 얼굴을 보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땐 그래도 좀 귀엽게 생긴 것 같더니 순 사진빨이었나 보구나. 실제로 보니 인물이 영 딸리네. 이래서 요즘 애들은 사진만 보고 판단하기 힘들다니까. 아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수진이 사진이랑 실물이랑 별 차이도 없구만. 그리고 인사하러 온 애한테 보자마자 한다는 말이 어떻게 그런 말일 수가 있어? 엄마가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수진이 데리고 온 거 후회되잖아. 나도 눈이 달렸고 입이 달렸으니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니? 수진이 너도 나 보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도 된다. 그럼 쌤쌤이 되는 거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시모는 저를 처음 만나고 난 이후로 계속해서 남편에게 저와 헤어지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문제없이 잘 만나고 있는 커플에게 헤어지라고 말하는 게 어이가 없었던 저는 남편에게 도대체 시모가 헤어지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그러니까 이유가 더 궁금해지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길래 어머님은 나보고 헤어지라고 하는 거야? 나의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신데? 수진아, 내가 하는 말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아무래도 엄마가 나이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랑 생각하는 게 달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 이유 알고 보면 뭐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고 말고 이유가 뭐냐고. 오빠는 왜 이렇게 사족이 길어? 설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헤어지라고 하셔서 그러는 거니? 나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해. 엄마가 약간 외모지상주의이긴 한데 엄마 말로는 네 외모가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서 헤어지라고 하시는 거야. 근데 나는 절대로 네가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도 잘 알겠지만 나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시모는 제가 못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편과 헤어지라고 했는데 솔직히 남편도 그리 뛰어난 외모는 아니었기에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어차피 만났다 헤어질 건데 어머님은 아들 여자친구 외모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니? 그리고 어머님은 자기 아들 얼굴은 생각 못 하신대? 서운하게 너는 왜 그렇게 말하냐. 나는 너랑 결혼까지 생각하는데 너는 나랑 결혼할 생각 없어? 그리고 나는 엄마 아들이니까 당연히 엄마 눈에는 잘생겨 보이겠지. 오빠,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어머님 우리 헤어지라고 하는 거 그만하게 만들던지 아니면 어머님이 헤어지라고 하는 말 나한테 전달하지 마. 나 진짜 오빠 엄마 때문에 오빠랑 헤어지고 싶으니까. 그 이후로 남편은 저에게 시모와 나눈 그 어떤 대화도 전달하지 않았지만 시모가 제 외모 때문에 연애를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는 시모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시모 때문에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희는 연애 5년 만에 어떠한 계기로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우리 결혼 반대하시면 어떡해? 오빠는 오빠 엄마 반대 무릅쓰고 나랑 결혼할 자신 있어? 오빠 그럴 자신 없으면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엄마가 너랑 결혼하는 거 반대하면 나 집에서 나올 생각이야. 근데 내가 아는 우리 엄마는 절대 우리 결혼 반대 못해.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믿어도 돼.
오빠가 어떻게 알아? 나 못생겼다고 헤어지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한 사람이 어머님이시잖아. 결혼한다고 하면 엄청 반대하실 것 같은데? 나보다 네가 더 능력 좋은 거 알아서 엄마 절대 반대 못해. 자기 아들이 더 모자란 마당에 엄마가 무슨 이유로 우리 결혼을 반대하겠어? 남편 말대로 시모는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제가 더 능력이 좋고 저희 집안이 시댁보다 훨씬 더 잘 살아서 결혼을 반대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 가족들이 있는 상견례 자리에서 티를 내셔야 성이 풀리시는 듯 했습니다. 애들 신혼집은 저희 쪽에서 해줄까 하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얘네들은 부모 도움 없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 딸을 둔 아빠 입장으로서 우리 딸이랑 사위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사돈들께서도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아이들 신혼집 정도는 제가 마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댁은 저희 신혼집을 해줄 만큼의 능력이 되지 않았고 그걸 알고 계셨던 친정아빠가 저희 신혼집을 해주겠다고 시부모님들에게 말하자 시부는 몸둘 바를 몰라하며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시모는 어찌돼선지 고마워하긴커녕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저희 친정아빠를 바라보시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사돈 어른이 애들 집 해주는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생색내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색이라뇨? 그렇게 보이셨다면 죄송하지만 제가 생색을 내려는 게 아니라 그 애들한테 뭘 해주더라도 사돈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수진이 집에서 집 해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돈 어른이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네요. 허허허, 사부인 죄송하지만 왜 제가 애들 집 해주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지금도 남자 쪽에서 집 해오는 경우가 많고 그게 아니라면 못해도 반반씩 하는 집이 대반인데요. 여자 쪽에서 집 해오는 게 어떻게 당연한 일입니까? 제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수진이 외모가 딸려도 한참 딸리잖아요? 요즘 성형이니 화장이니 뭐니 해서 우리나라가 뷰티 쪽으로 엄청 발전해 있는데 수진이는 요즘 애들 평균에 비해 얼굴이 못생긴 건 사실이잖아요. 외모가 그렇게 부족하면 돈으로라도 부족한 걸 채워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시모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친정엄마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소리나게 식탁으로 내려놓으시고는 시모를 죽일 듯이 노려보시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부인은 우리 수진이가 못생겼으니까 신혼집 해오는 게 당연하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제대로 이해하셨네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제가 사부인 딸 못생겼다고 해서 기분 나쁘신 것 같은데 제가 틀린 말 한 건 아닌 것 같으니 기분 너무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딸 못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이유로 몇 억이나 하는 집을 해오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사부인이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사부인 때문이라도 이 결혼 반대할 생각이니 그렇게 하세요. 화가 난 친정엄마는 저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셨고 친정아빠도 말없이 저를 차에 태우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엄마는 화가 났는지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화를 시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뭐 저딴 인간이 다 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들 앞에 두고 못생겼느니 어쩌느니 하냔 말이야.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 못생겼으니 집 해오는 게 당연하다고? 그럼 신혼집은 우리가 아니라 그쪽에서 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여자는 미스 코리아 며느리라도 받고 싶다니? 부모님이 속상한 만큼 저도 속상했기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제가 여기서 결혼을 하겠다고 때를 쓰면 부모님이 더 속상해하실 것 같아 저는 부모님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파혼을 통보했고 남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저희 친정집으로 시모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오신 거예요? 우리 이미 이야기 끝난 걸로 아는데요. 저는 그쪽한테 할 이야기도 없고 들을 이야기도 없으니까 경비원 부르기 전에 돌아가 주세요. 사부인, 그날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날 제가 무슨 정신이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막내 아들 장가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서운해서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제가 이렇게 빌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집에 제 딸 시집 보내기 싫습니다. 수진이도 우리 집 막내딸이고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면서 귀하게 키운 딸이에요. 자기 자식 소중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소중한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몬은 저희 친정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파혼을 하라고 했지만 시모가 그렇게까지 하는데 용서를 해야 되지 않겠냐며 아빠의 설득 끝에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시모 때문에 저도 결혼이 망설여지긴 했지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할 정도면 시모가 저를 쉽게 괴롭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신혼여행에 돌아온 첫날부터 시모는 저를 괴롭혔습니다. 신혼여행 잘 다녀왔니? 나 여기서 너희 기다리느라 목 빠지는 줄 알았어. 비행기 연착됐으면 연착됐다고 말을 했어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이 왜 여기 계세요? 저희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들어오신 거예요? 민건이한테 물어봐서 들어왔지. 내가 너희 집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겠니? 그리고 너희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편하게 쉬라고 내가 집 청소도 해놓고 밥도 해놨으니까 얼른 씻고 와서 밥부터 먹어. 신혼여행에 다녀온 날 신혼집 소파에 시모가 널브러져 있어 저는 정말로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한테 말도 없이 시모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남편에게 화가 나긴 했지만 시모 앞에서 티를 낼 수가 없어 애써 웃으며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방 안의 가구 위치가 죄다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 방 가구 옮기신 거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도대체 왜요? 침대가 거기에 있으면 잠자리 안 좋아. 우리 민건이는 머리를 서쪽으로 하고 자야지 악몽을 안고서 내가 바꿔둔 거야. 침대가 어찌나 무겁던지 혼자 바꾸느라 애먹었어. 어머님, 이 방에서 침대는 저희가 처음에 놓은 자리에 해놓는 게 맞아요. 그렇게 설계되기도 했고요. 이렇게 큰 침대를 여기에 두면 문 열기도 어렵고 방이 더 좁아 보여요. 참말 말고 그냥 내 말대로 해. 방이 조금 좁더라도 잠자리가 편안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말고 다른 방들도 내가 손 좀 봤으니까 그렇게 알아둬라. 시몬은 안방뿐만 아니라 옷방과 서재방까지 자기 입맛대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 저희 집임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생활용품들도 자신이 쓰기 편하게 옮겨두셨죠. 주방도 이미 시모 주방처럼 바뀌어있는 모습에 화가 난 제가 남편을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오빠는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어머님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있어? 오빠 때문에 이게 뭐냐고. 우리 집 완전 엉망됐잖아. 나는 엄마가 집 청소해주고 반찬 가져다 준다고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준 거지.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나도 몰랐어. 오빠가 봐봐. 여기가 내 집인지 어머님 집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잖아. 그리고 어머님 차림새 보니까 우리 없을 때 여기서 며칠 지내신 것 같은데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그렇지 아들 신혼집에 아들 부부가 먼저 오기 전에 지내시는 게 말이 돼? 어머님 돌아가시면 당장 비밀번호 바꿔. 남편이 시모에게 잘 말해보겠다며 거실로 나갔는데 몇 분 후 시모는 저를 거실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시모가 저에게 사과를 하려고 부른 건 줄 알았는데 시모는 저를 자신의 옆에 앉히시더니 갑자기 저의 등짝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애가 어쩜 이렇게 예민하고 야박하니? 내가 너희 신혼여행 돌아오면 힘들까봐 너희 생각해서 이렇게 해둔 건데 너는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 그리고 너는 내가 이렇게 해둔 게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가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니? 어머님 마음은 감사하지만 집이 처음 보는 집처럼 바뀌어 있으니까 제 입장에선 당연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머님 그동안 여기서 지내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틀 잤어, 이틀. 집에 손볼 곳이 워낙 많기도 하고 너희 먹을 반찬 한다고 이틀 정도 잤는데 너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물어보는 거니? 어머님, 여기 신혼집인데 신혼부부 들어오기 전에 신혼부부 침대에서 주무시는 건 좀 아니잖아요. 이건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 누구라도 저처럼 반응했을 거예요.
그래도 어머님은 저희 생각하셔서 그러신 거니까 제가 더 이상 뭐라고는 못하겠지만 어머님도 제 마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몬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보였지만 꾹 참는 게 보였고 남편에게만 성질을 엄청 낸 뒤 짐을 싸들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시모가 돌아가자마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비밀번호 바꾸고 어머님이 또 알려달라고 해도 절대 알려주지 마. 나는 우리 엄마라도 내 신혼집에 자기 맘대로 드나드는 거 생각하면 끔찍한데 오빠는 엄마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해? 수진아, 나도 엄마가 이럴 줄 모르고 알려준 거라고 말했잖아. 그리고 나도 너랑 마찬가지로 엄마 우리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거 싫어.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까도 잘 말해보겠다고 해놓고 결국엔 나 어머님한테 등짝 얻어맞았잖아. 제발 부탁이니까 일 처리하려거든 나한테 피해 안 오게 깔끔하게 처리해. 그리고 나는 절대로 어머님이랑 좋은 사이가 못 될 것 같아. 못 믿었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믿을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기에 저는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고 난 후 설마 시모가 또 집으로 찾아오겠나 싶었는데 며칠 후 시모는 또 말도 없이 저희 집에 들러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며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제가 프리랜서로 출장을 가지 않는 이상 집에서 일을 하는데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난 후 혼자서 일을 하던 중 누군가가 저희 집에 들어오기 위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인터폰으로 몰래 확인을 해보니 저희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시모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 집에 있는 거 다 아니까 얼른 이 문 좀 열어봐라. 내가 오랜만에 너희들 집 청소 좀 해주려고 왔으니까 당장 문 열어. 문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집에 없는 척하며 문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현관문을 발로 쾅쾅 걷어차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문 열라는 소리 못 들었어? 너 너희 시모 밖에서 얼려 죽일 생각이야? 난 네가 문 열 때까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테니까 당장 문 열어. 그리고 어디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집 비밀번호를 바꿔? 너네가 얼마나 독한 시어머니인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오늘 네 그 정신머리 고쳐둘 테니 각오해라. 처음엔 저희 집에 침입하려는 시모가 짜증이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시모가 무서워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시모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였죠. 저녁쯤이 돼서야 시모는 돌아갔는데 저는 당연히 시모가 집으로 돌아간 줄 알고 남편이 퇴근 후 집으로 들어올 때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는데 남편 옆에는 시모가 서 있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나는 네가 이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네가 나가나 들어오나 아파트 앞에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너 들어간 적 없던데? 왜 집에 없는 척 한 거니? 수진아, 너 진짜 일부러 엄마 문 안 열어준 거야? 엄마 여기서 5시간 넘게 기다렸다고 하던데 도대체 왜 문을 안 열어준 거야? 왜겠어? 내가 자기 집에 오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거지. 나는 살면서 나보다 독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내 며느리라니 기가 막힌다. 아무리 사람이 미워도 그렇지 이 추운 날 어떻게 5시간 넘게 밖에 세워둘 수가 있어? 시모와 남편이 둘이서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는데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은 건 사실이라 저는 식은땀만 흘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건 아니라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시모는 거드름을 피우며 소파에 자리 잡더니 신혼집 명의를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 집 자기 이름으로 된 자기 집이라고 저러는 것 같은데 너 계속 이럴 거면 이 집 명의 우리 민권이랑 공동 명의로 바꾸던가 해라. 어머님, 오늘 일이랑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 아빠가 사주신 집이고 오빠 돈은 10원도 안 들어가 있는 집이라 당연히 제 명의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나는 이 집 민권이랑 공동 명의로 하는 게 맞다고 본다. 계속 네 명의로 돼 있으면 아무리 우리 아들 집이라 해도 내가 마음 편하게 못 올 것 같아서 그래. 네가 네 집이라고 오늘처럼 나 못 오게 하면 어떡하니? 어머님, 제 집이라서 어머님을 못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오시면 제가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공동명의하게 되면 어머님 그 핑계로 매일같이 드나드실 텐데 저 그런 거 싫어요. 시모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싫은 건 싫다고 말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욕을 얻어먹을 각오로 제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했는데 시모는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너는 내가 그렇게 싫니? 네가 사랑하는 네 남편 엄마인데도 그렇게 싫어?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다고 해도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어떻게 내가 너희들 집에 오는 게 싫다고 대놓고 말할 수 있니? 수진아, 너 당장 엄마한테 사과해. 야, 내가 봐도 오늘 일은 네가 잘못한 것 같아. 야,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사람을 밖에 그렇게 세워둔 것도 그렇고 엄마가 이 집에 오는 게 아무리 싫어도 어떻게 대놓고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됐다. 내버려둬라. 쟤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서 그런다. 우리 민권이 지금은 건강하지만 어릴 때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긴지 네가 알기는 아니?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잃을까봐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잠을 자본 적이 없어. 모성애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건데 쟤는 그것도 모르고 나를 싫어만 하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너한테 엄마 노릇을 할 수 없겠구나. 아들을 며느리에게 뺏긴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다. 시모는 남편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셨는데 갑자기 눈물을 멈추고 제 손을 붙잡고 불쌍한 척을 하며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만 오게 해주는 건 안 될까? 오기 전에 너희한테 미리 연락하고 올 테니까 일주일에 2번은 올 수 있도록 허락 좀 해주렴. 어머님, 오빠 걱정되시는 건 알겠지만 어머님 말씀대로 오빠 지금은 건강해요. 그리고 어머님이 왜 일주일에 2번씩이나 여기로 오셔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와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 설거지랑 반찬 만들어 놓는 것도 해주면 너도 편하지 않겠니? 민권이도 민권이지만 나는 너도 편하라고 그러는 거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올 수 있게 허락해 주려무나. 세상 불쌍한 척 다하며 일주일에 2번만 올 수 있게 해달라는 시모를 보며 다른 의미로 사람이 참 안타까워 보여 그러라고 했습니다. 시모는 약속대로 일주일에 2번씩만 오긴 했지만 올 때마다 사람의 기가 쏙 빠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분명히 조미료들 이렇게 두지 말고 찬장 안에 두라고 했을 텐데 왜 너는 사람 말을 안 듣고 2번 말하게 하는 거니? 어머님, 저는 조미료들 밖에 나와 있는 게 더 편해서 그래요. 오빠도 요리할 때 그게 더 편하다고 꺼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민권이 여기서 요리하니? 너 우리 민권이한테 요리시켜? 너 정말 정신머리가 어떻게 됐구나. 어떻게 우리 민권이를 주방에 들어오게 만들어? 우리 아들 주방 근처에 못 오게 하려고 내가 이틀에 한 번씩 여기 오는 건데 너 정말 미쳤어?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한테 미쳤냐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남자라고 주방에 얼씬도 안 해요? 어머님은 오빠를 그렇게 키우셨을지 몰라도 저는 제 남편이랑 그렇게 안 살아요. 시모는 작은 것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으며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셨고 저희 부부의 생활 방식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며 자신의 생활 방식대로 살길 강요하셨습니다. 몇 달이나 그게 지속이 되니 극심한 스트레스에 불면증이 찾아오고 사람이 예민해져 가는 게 느껴졌던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진짜 더 이상 안 되겠어. 어머님 한 달에 한 번 보는 것도 힘든데 매주 2번씩이나 보면서 하루 종일 잔소리 듣는 거 너무 힘들어. 나 당장 비밀번호 바꿀 거니까 오빠가 어머님한테 다시 잘 말해. 아이, 그러면 엄마 또 난리 날 텐데. 어차피 너 곧 파리로 출장 가야 되니까 그 사이에 내가 말 해놓는 걸로 할게. 그 전까지만 네가 참아줘. 그럼 나 오빠만 믿고 가는 거니까 어머님한테 분명하게 잘 말씀드려. 그리고 내가 그랬다고 하지 말고 거짓말 해서라도 오빠 핑계 대면서 못 오게 해야 돼. 알겠지? 마침 파리에 장기간 출장이 잡혀 저는 그 사이에 남편이 정리해주길 기대하며 출장을 떠났는데 제가 출장에서 돌아오기 며칠 전 남편이 과로로 쓰러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아프게 되면서 시모는 저희 집에서 눌러앉고 살았는데
시몬은 제가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저에게 죽일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너는 어디 여자가 돼서 집을 한 달씩이나 비울 수가 있어? 너 이럴 거면 우리 민건이랑 왜 결혼했니? 너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 너 혼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제가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돈 벌러 간 건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한 달씩이나 해외 출장 가는 거 힘들다고요. 너 힘든 건 나는 잘 모르겠고 우리 민건이 아픈 거 따지고 보면 네 탓인 거 너 알고 있지? 그리고 나는 네가 미워도 너무 밉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나는 네가 이 집에서 나가줬으면 하는 마음이야. 오빠 아픈 게 왜 제 탓이에요? 건강관리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그리고 어머님 자꾸 까먹으시는 것 같으신데 오빠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이에요. 어머님이 품고 사는 어린 아들이 아니라고요. 네가 집구석에만 붙어 있었으면 우리 민건이가 저렇게 아프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네가 자리 비우자마자 우리 민건이 아픈 거 보면 몰라서 그래? 그리고 내 새끼는 죽을 때까지 나한테 어린애야. 그 이후 남편이 건강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남편의 건강 핑계로 매일같이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어떻게 시모를 집에 못 오게 만들까 궁리를 하던 중 제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그땐 제가 아닌 남편이 먼저 시모에게 저희 집에 오는 것을 그만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임신했고 지금 임신 6주 차래. 선생님이 수진이는 다른 임산부들보다 더 조심해야 된다고 해서 엄마 우리 집 오는 거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여줬으면 좋겠어. 무슨 소리야? 임신을 했으면 더더욱이나 매일 와야지. 몸조리해야 된다니까 내가 옆에서 수진이 수발 들어줘야겠다. 나는 괜찮으니까 거절 말거라. 아니 엄마, 수진이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면 엄마가 아니라 장모님이 하시는 게 맞지. 엄마 있으면 수진이 더 불편해지니까 엄마는 수진이 아이 낳기 전까지만 여기 오지 말고 집에서 쉬고 있어. 아니다. 내가 볼 땐 사부인 누구 돌보고 못 그럴 것 같아. 내가 너 어릴 때 간병 얼마나 많이 했니? 해도 내가 하는 게 맞으니까 수진이 너는 불편해도 조금만 참아라. 내가 너 내 딸처럼 잘 돌봐주마. 임신한 저의 수발을 들어주겠다는 시모의 말을 믿진 않았지만 어떻게 행동을 하나 궁금해서 지켜봤더니 시모는 남편이 출근한 시간에 매일같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임신한 저를 도와주긴커녕 오히려 사람을 괴롭히기만 했습니다. 수진아, 너 그렇게 누워만 있지 말고 나가서 한두 시간 산책이라도 좀 하고 와라. 임신했다고 누워만 있으면 그게 더 안 좋은 건 몰라서 그러니? 어머님, 저는 선생님이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누워있는 게 좋다고 하셔서 누워있는 거예요. 안정기 접어들 때까지 걷는 것도 오래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선생 완전 돌팔이 아니니? 나는 우리 애들 셋 임신하면서 단 한 번도 누워있던 적이 없었어. 만삭일 때도 시장 돌아다니면서 5-6시간은 내리 걷고 그랬다니까? 그 의사 선생 말 듣지 말고 내 말 듣고 너 나가서 산책 좀 하고 와라.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건지 시모는 제가 가만히 있는 꼴을 두고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 저를 밖으로 내쫓으신다던가 평소에 시키지도 않던 집안일을 시키시며 어떻게든 제가 움직이게 만들었죠. 한 번은 낮잠 자고 있는 저의 얼굴 위로 걸레짝을 내던지시며 깨운 적이 있었습니다. 아, 어머님 왜 이러세요? 왜 걸레를 제 얼굴에 던지시는 거예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좋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꼭 이런 식으로 사람을 깨우셔야 돼요? 사람 얼굴에 걸레를 던지는 시모를 보고 순간 저는 시모가 노망이 난 건가 싶었습니다. 시모는 놀란 저를 모른 채 하며 제 말에 대꾸도 않고 자고 있는 저를 억지로 끌고 거실로 나가더니 엎드려서 거실 바닥을 닦으라고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여기 바닥에 찐득한 게 묻어있던데 뭔진 모르겠지만 지워지게 빡빡 닦어. 너는 도대체 밤새 뭐 하길래 집안 꼴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두니? 어머님, 이거 아침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어머님이 일부러 저 일 시키려고 어머님이 묻혀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밀대가 있는데 왜 엎드려서 닦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밀대로 하면 힘이 잘 안 들어가서 제대로 닦이지도 않아. 원래 바닥은 무릎 꿇고 엎드려서 닦아야지 제대로 닦인단다.
그리고 내가 너 임신해서 수발 들어주려고 온 거긴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너 너무 집안일에 손도 안 대고 누워만 있는 거 아니니? 네가 상전이라도 돼? 오빠 아침밥 차려주고 어머님 오시기 전에 제가 할 일 다 해놓고 쉬는 거잖아요. 솔직히 어머님 안 오셔도 되는데 어머님이 오시겠다고 때를 쓰시니까 오게 한 거지. 저는 어머님 안 오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시모의 괴롭힘에 스트레스가 날로 심해져 이러다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겠다 싶었던 저는 남편에게 시모가 일부러 저를 괴롭히는 것 같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어머님이 원래 나 싫어하는 건 알았는데 나 임신한 거 알고부터는 일부러 나를 더 심하게 괴롭히시는 것 같아. 오빠도 이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수진아, 웬만하면 네 편 들려고 했는데 너 그거 무슨 의미로 말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너 해코지하려고 일부러 괴롭히기라도 한다는 거야?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했어. 근데 어머님 말이야. 나 움직이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일부러 자꾸 움직이게 만드시고 되지도 않는 핑계로 집안일 시키시는 게 너무 쎄해. 너도 우리 엄마 싫어하는 건 알지만 그런 식으로 사람 모함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오늘 들은 건 내가 못 들은 걸로 하고 엄마한테 오지 말라고 내가 말해둘게. 시모가 저를 일부러 괴롭히는 것 같다는 저의 말을 남편은 믿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스트레스에 민감했던 저는 시모의 괴롭힘에 이기지 못해 결국 유산을 하게 됐고, 제가 유산을 하고 입원을 하게 된 날 제 병실로 친정 식구들과 시댁 식구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임신은 언제든 또 하면 되는 거고 유산한 거 절대 네 탓 아니니까 자책하지 마. 너 아직 젊어서 언제든지 다시 임신할 수 있으니까 울지 말고 엄마 말 들어. 아유, 나는 네가 결국 유산할 줄 알았다. 임신하기 전부터 건강하지 않은 몸이었는데 그 조그만한 애가 어떻게 네 몸에서 버티고 있겠니? 임신하고 나서도 내가 운동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운동도 안 하고 누워만 있더니 결국 이 사달이 났구만. 사부인, 힘든 애한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웬만하면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던데 우리 수진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사부인은 제 말에 반박하지 마세요. 그리고 수진이 얘도 속상하겠지만 저도 속상해서 하는 말입니다. 소중한 내 손주가 태어나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렸는데 이런 제 심정을 사부인이 아냔 말이에요. 저희 친정엄마와 시모는 큰 소리를 높여 다투기 시작했는데 저희 엄마에게 삿대질을 하는 시모의 모습을 보며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양가 가족들이 있는 앞에서 제 유산의 이유를 말했습니다. 저 유산한 거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어머님 때문이라는 거 어머님이 제일 잘하시면서 왜 모른 척 하세요? 어머님이 저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이게 하다하다 모함까지 하네? 이 나쁜 년 같으니라고. 너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 증거 있냔 말이야. 너 아무리 애 잃고 제정신 아니라고 해도 그 잘못을 나한테 뒤엎으면 안 됐지. 그런다고 네 죄가 사라질 것 같아? 어머님, 저희 집에 카메라 달려있는 거 모르셨죠? 발뺌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집 카메라에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짓 다 찍혔다고요. 집에 카메라가 있다는 저의 말에 시모는 사색이 되더니 한참 동안 머리를 굴리시는 게 보였습니다. 한참 동안 머리를 굴리던 시모는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들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너 그거 불법인 거 몰라서 그러니? 남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런 식으로 몰래 촬영하는 거 불법이란 말이야. 내가 경찰에 전화해서 네가 나 불법 촬영했다고 신고할 거니까 너 여기서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 아유, 엄마 제발 그만해. 그 카메라 내가 설치한 거야. 내가 설치한 거니까 신고하려거든 날 신고하라고. 수진이 유산해서 이러고 있는데도 괴롭히고 싶어? 너 네 처편 들어주려고 네가 설치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너는 가만히 있어. 어차피 애도 유산됐고 이렇게 된 마당에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다 싶다. 엄마가 수진이 괴롭힌다고 하길래 내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CCTV 단 거야. 수진이는 하지 말자고 했는데 나는 엄마가 수진이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
남편이 지쳤다는 듯 말하며 울자 그제야 시모는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셨다는 듯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한테 부탁했잖아. 수진이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무릎 꿇고 사정까지 했는데 도대체 왜 애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민건아, 엄마가 수진이를 미워하긴 했어도 유산시키려고 그랬던 건 아니야. 그리고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너는 왜 엄마한테 그렇게 화를 내? 난 네 엄마야. 수진이 우리 결혼하기 전에 이미 유산 한번 했었어. 그것 때문에 우리 결혼한 거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번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누워만 있으라고 했던 거야. 수진이랑 나랑 처음 유산했을 당시에 충격이랑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번만큼은 절대 아이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었는데 이번에 수진이 유산한 거 엄마 때문 맞아. 그러니까 엄마 이제 그만하고 당장 수진이한테 사과해. 남편이 울부짖으며 시모에게 소리를 지르자 병실 안에 있던 모든 가족들이 충격을 받아 했지만 시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민건아, 유산은 온전히 애 엄마 잘못이지 아빠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러니까 너 그렇게 울면서까지 죄책감 느낄 필요 없고 내가 수진이를 괴롭혔다는 건 순전히 수진이 억지니까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 그만해. 엄마, CCTV에 다 찍혔고 나도 확인했다니까? 증거가 있다는데 왜 자꾸 발뺌을 해? 그리고 여기 장모님이랑 장인어른도 계시는 자리니까 말 좀 가려가면서 해. 나는 수진이 얘한테 질릴 만큼 질렸고 너희 둘 이혼시킬 생각으로 말하는 거라서 내가 왜 말을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사부인, 수진이 유산한 거 제 탓 아니고요. 사부인 딸 자궁이 약해서 생긴 일이니까 남 탓할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네요. 반쯤 정신 나간 시모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부는 시모에게로 다가와 시모의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시부에게 뺨을 맞은 시모가 바닥에 나뒹굴게 됐는데 그 어떤 누구도 쓰러진 시모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이 옆에 내가 아무리 뚫린 입이라도 그렇지 해야 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데 당신은 인간이길 포기한 거야? 아무리 아들에 미쳐있는 여편네라고 해도 이렇게 사리분별을 못하면 되겠어? 지금 당신이 민건이 인생 망치고 있는 걸 정말 몰라서 그래? 엄마가 집에서 엄마 딸들을 인간 취급 안 한다고 해서 남의 딸한테까지 그래도 되는 건 아니야. 엄마는 어떻게 언니랑 나한테 구박하는 것도 모자라서 올케한테까지 그럴 수가 있어? 시댁 식구들은 오히려 시모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때 알게 된 사실은 시모가 평생 신우들을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구박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우들은 제가 시모에게 당한 괴롭힘으로 인해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시간도 떠올리게 됐는지 엄청 괴로워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고 시댁 식구들이 돌아갔고 저희 엄마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조서방, 자네 이제 어떡할 생각이야? 솔직히 나는 자네 엄마 생각하면 자네랑 우리 수진이 이혼했으면 하는데 자네 우리 수진이 놓아줄 생각이 있어? 장모님 심정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저 수진이랑 이혼 못합니다. 저희 엄마랑 연 끊으라고 하시면 연 끊겠습니다. 그러니 이혼만큼은 말씀 말아주세요. 자네 정말 자네 엄마랑 연 끊을 자신이 있어? 아까 보니 자네 엄마가 한평생을 자네만을 위해 산 것 같던데 자네 그런 엄마 안 보고 살 자신 있냔 말이야. 엄마의 말에 남편이 눈물을 흘렸는데 아까 흘리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보는 사람도 눈물 나게 할 정도로 속상한 마음에 우러나온 눈물이었죠. 장모님, 사실 저는 엄마가 수진이를 괴롭힌다고 했던 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악마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제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못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저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저희 엄마가 너무 무섭습니다. 이번 일로 조서방 자네도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인가 보네. 그러게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조서방 선에서 빨리 쳐냈어야지. 왜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가만히 둔 거야? 그건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근데 장모님, 저 앞으로 저희 엄마 못 볼 것 같습니다. 엄마 때문에 수진이 유산한 것도 화나는데 늘 저한테 천사 같던 엄마가 남한테는 악마 같은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희 엄마 못 보고 살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모와 연을 끊고 오라고 하지 않아도 시모의 모습에 정이 떨어져 시모와의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살고 있던 신혼집을 정리하고 친정에서 가까운 집을 얻어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사를 하고 난 후 신우들을 통해 시모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근황은 꽤나 충격이었습니다. 아빠 퇴직하자마자 짐 싸들고 시골로 내려갔잖아. 엄마가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아빠가 엄마 보고 내가 너 싫어서 도망가는 건데 네가 따라오면 어떡하냐면서 어디로 가는지 말도 안 해주고 엄마 버리고 귀농했어. 그럼 어머님 지금 혼자서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머님 형님들한테 먼저 연락하실 것 같은데 어머님한테 연락 오던가요? 당연히 왔지. 생전 먼저 연락 안 하던 사람이 아들이랑 남편한테 버림받으니까 연락하더라고. 엄마가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자기가 애 키워줄 테니까 나보고 같이 살자는 거 있지? 내가 미쳤어? 엄마랑 같이 살게? 그렇다고 나까지 엄마한테 모질게 할 순 없어서 엄마 보고 혼자 사는 인생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혼자 잘 살아보라고 하고 말았어. 그리고 신우들이 조심스럽게 시모가 저를 미워한 이유를 말해줬는데, 시모는 자신의 것을 제가 훔쳐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미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저 못생겨서 연애 반대하고 싫어하시는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상견례 자리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올케한테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민건이가 예전에 엄청 예쁜 여자를 만난 적이 있었거든? 엄마가 그 여자애랑 민건이 헤어지게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 줄 알아? 엄마는 올케가 민건이를 훔쳐갔다고 생각해서 올케를 도둑놈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애 낳으면 민건이를 완전히 올케한테 뺏겨버린다고 생각해서 유산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 우리 엄마 사람이 참 욕심 많고 잔인하지? 나도 그런 사람이 우리 엄마라는 게 너무 싫다. 시모는 결국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손으로 망가뜨렸고,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큰 상처를 안겨주고 아들에게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시부와 신우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혼자 지내고 있다는 시모를 생각하면 동정심도 생기기는 하지만, 정작 시모의 아들인 남편은 그런 자신의 엄마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기에 제가 나서서 시모를 도와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괜히 시모를 용서해주고 도와줬다가 또 예전과 같은 일이 반복될까 무섭기도 합니다. 앞으로 시모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처럼 지내고 싶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아이가 저에게 찾아오길 바라며 저는 제 사연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